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언제나 예상은 했지만 가면 갈수록 정치판이 개판이어서 아주 격이 떨어지고 이제 폭로전이 이어지는데 늘 그런 건 했었지만 내용이 훨씬 더 저급하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내년 구정 앞두고 1월 말이죠. 그때 앞두고 이제 또 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 다 진짜 짜증나네요. 예? 어디가 더하냐 이제 그거 지금 겨루기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거 정치 얘기할 때는 뭐 욕 같은 것도 나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원래 평소에 말을 무지 빠르게 합니다. 근데 일부러 실수할까봐 좀 말을 좀 느리게 하는 그런 건데 미성년자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세상을 좀 이렇게 좋게 곱게 살고 싶은 분들은 방송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얘기는 얘기하다 보면 화르게 얘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쪽 화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저는 그 열린 공감 그거를 자주 듣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인에 대해서 지금 줄리로 거기서는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증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요번에 태권도 하시는 분, 그분하고 과거 사채업을 했던 여자분하고 손님이 나왔죠. 손님은 옆에 앉았다고 그러고 전부 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죠. 그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저는 기반으로 하고 좀 나름대로 한번 거기서 얘기 안 했던 건 이제 상상이죠. 누구도 본 적은 없으니까 왜 그 대학을 숨기고 이렇게 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요새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 남의 부인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홀가위를 했든 다찌를 했든 죽순이를 했든 나가요를 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으며 왜 관심을 두겠어요. 관종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지금 확률이 50%니까 아니 영부인이 될 수가 있는 지금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본의 새끼들 이거 까부는 거 보세요. 국격 떨어집니다. 예? 일본 애들이 이 정도면 그 말빨 센 저 북한 애들이 관계가 안 좋고 그랬을 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할 것이며 예? 그 영부인 역할 할 수 있겠어요? 해외 나가거나 아니 국내에서 뭘 할 때 상대방 영부인이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할 거야? 핑계대고. 그리고 만약 정권을 안 될 것 같은데 정권을 잡으면 정권 내내 지금 현재 여당이 의석수도 많지 내내 시달릴 텐데. 예? 그러면 당당하면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질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의아해하죠. 근데 특히 인터뷰할 때 본인 얼굴 내보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과거 사채업을 했던 여자분은 그 말투나 쓰는 억양 이거 보면 딱 그쪽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딱 맞고 그분이 지금 요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은 입에 올릴 수도 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방송으로 못 나간대요. 그 여자분 말대로 하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글쎄, 그 말은 이제 봐야 되겠으나, 예? 이상한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흘러가니까, 이게 일본 애들 후지 TV라고 그러는데, 양 후보를 전부 다 이제 극우 TV라고 그러네요. 전락이 깠다는데
여기가 좀 내용이 좀 더 자극적이니까 얘네들 지금 신났잖아요. 혐한하기. 물론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원하겠죠. 자기들 그 일본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아닙니까? 줄리라는 이름으로 예? 환락가의 호스테스로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자막으로 넣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부부의 자산이 96%가 건의 부인의 명의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도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2천만 행이 아니라 여기는 6억 3천만 행이니까 일로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부패했다 한국 사회가 그 얘기하려는 의도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과거 이게 여기 나와 있네. 2019년도 이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죠. 이때 이제 김진태가 이제 그 반대 야당이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또 입장이 확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당시 때 두 가지를 추궁을 합니다. 근데 쩔쩔맸어요. 답을 잘 못합니다. 부인의 학력하고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얘기한 것 같은데 주식 얘기.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자꾸 왜 부인 학교 얘기를 묻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말을 또 제대로 못합니다. 답을.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대학 나온 게 무슨 죄예요?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뭐 대학 나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쩔쩔매면서 그래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는 본인이 그럽니다. 부인이 그런 걸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아서 대답을 못한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서울대학원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그거 돈 내면 다니는 거 그거 인맥 쌓으러 다니는 거 그걸 갖다가 석사라고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 모르는데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젊었을 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면 와이프가 왜 대학을 안 밝히냐면 이건 이제 지금부터 제 상상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김건희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와이프가 당국대 천안 캠퍼스 우리 때는 그 천안 분교라고 그랬거든요. 본교가 따로 여기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 1년 선배가 육수에서 거기 갔거든요. 들어가서 잘 아는데 그때 출퇴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뭐 좀 차이 나는구나. 하여튼 어쨌건 간에 주위에다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국대를 다닌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경기대인데. 그러니까는 열린 공간에서는 열린 공간과 그리고 또 경기대 그 동기들은 왜 주위에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국대 천안 캠퍼스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죠. 제가 보기엔 거기서부터 시발점이다. 그 전서부터. 예? 과거와의 단절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인태 그분은 무슨 뭐 방송 나와서 왜 돈이 있는데 왜 그런 걸 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티스를 그냥 일반 호스티스나 뭐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좀 뭐라 그럴까 세상을 험하게 안 살아서 그래. 그 별난 인간들 많습니다. 열린 공간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데 뭐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왜 돈이 언제 많았습니까? 돈 없었죠. 얘기 들어보면. 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양장점을 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서 하기 때문에 이 김건희가 저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텔 같은 거 하면서 남편 사망하고 모텔 같은 거 하면서 뒷배로 이제 엄마는 이제 뭐 내연남이 생겨서 이제 뒤를 좀 봐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권력 맛을 봐가지고 이제 검찰이 쪽으로 그냥 줄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돈을 번 거 아니에요. 뒤를 봐주니까. 예? 그 미사리 뭐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한을 져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같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깡통 차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호소하면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 예?
김건희 모녀는 아주 떵떵거리고 뭐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 처리되고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는데 왜 예? 그걸 안 해줍니까? 영장 뭐 이런 검찰에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재수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재수할 때 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이 뭐 꼭 마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담 뚜라고 그래야 돼?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키는 지금 저기 라마다 호텔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조나복 그 삼부토건 회장하고 라마다 호텔이 그때 삼부토건 거였으니까. 근데 조나복 회장은 주위에 그 교류 맺는 사람들이 무슨 도 닦는 뭐 도인 뭐 스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대 그 법학과 나와서 충청도 출신의 그 대통령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간부라든가 뭐 정치인들을 불러서 라마다 호텔 뭐 몇 층인가 자기들 따로 거기서 이제 사교 파티 같은 걸 했다는데 그때 여성 도우미들이 필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성 도우미를 누가 공급을 했겠어요? 물론 예? 볼케이노 그 지하에 있는 거 거기서 공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무슨 뭐 2차 가고 그런 파티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느낌상 하여튼 그 일반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을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젊은이들이 가는 그 뭐 이렇게 카페라든가 에? 아니면 재수하는 학생들 딱 보면 알잖아요. 날씬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공부하는지 좀 헛바람이 드는지 그리고 조금 뭐 명품이랄까 학생 입장에서 좀 비싼 옷 메이크 옷 사고 뭐 그런 거를 좀 사치를 좀 하는 그런 가게 주인들을 섭외를 해놨다가 이제 만나면 이제 얘기를 건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뭐 2차를 나가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 파티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그냥 조금 도움만 주고 그러면 뭐 명품 백이라든가 그리고 충분한 용돈이 갈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인맥 쌓는 게 좋지 않냐? 에? 그러면은 뭐 누구는 뭐 돈 있는데 왜냐? 그때 그럴 돈도 없었고 아니 그러면 직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해서 돈 1,000만 원 쓰는 애들이 에? 집에서 1,000만 원씩 용돈 줍니까? 재벌 아닌 다음에 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입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뭐든지 세상 뭐든지 처음 하기가 힘들지 뭐 별거 아니야 해보면.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연애를 안 해요.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같은 또래 애들은. 아니 보통 또래 남자애들 뭐 에? 보채고 뭐 질퍽거리고 오히려 이거는 상대방이 조심하잖아요. 왜 성공한 남자들 그 정도 되려면 다 가정이 있고 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심해서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럼 뭐 돈 벌지 뭐. 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공통된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장 옷에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홀가이가 아니란 얘기죠. 나는 호스테스가 아니다. 왜 치마 입으면 아무데나 손 들어오니까 치마 밑으로. 그럼 뭐 파티는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뭐 호텔 방에다 뭐 방을 하나 줬다거나 아니면 강남 그 근처 어디 뭐 이렇게 원룸 같은 데 살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안 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때 대학교 1학년이 집에 뭐 파티하고 뭐하고 그러면 집에다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국대 천안 캠퍼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그 지금 원한 맺힌 그 뭡니까? 그 정대택 그분인가? 그분이 거의 차로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간다고 그래서 별려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다닌 게 아니라 경기대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다가는 뭐 일남이 1년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오빠 있나 뭐 이런 상태니까 집에다가는 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천안에 사는 것처럼 했겠죠. 그러고 자기는 마음껏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부토건 그 조남욱 회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상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과 길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좀 이 친구 좀 한따까리 좀 할 것 같다. 예? 뭐 그런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조남욱 그 사람이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사교 모임 도우미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파티가 벌어지면 그때 태권도 하시는 분 말씀처럼 응? 야, 뭐 친구하고 몇 명 알아? 그러면 줄리가 이제 자기 친구들 중에 이제 헛바람 든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임에 있어서 얘가 이제 그 조인트를 하는 거죠. 책임지고. 회장은 줄리를 믿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파티 없을 땐 뭐합니까? 예? 아, 지하 내려가서 그 하잖아요. 그 일반미라고 뭐 표현하더만. 그러니까 거긴 2차 안 나가도 돼요. 그 호텔 라이트는 달라요. 호텔 그 룸빵하고 그 당시 때 그 호텔 룸라이트하고 달라요. 저도 거기 가봤지만. 그리고 저도 거기 라마다 거기 갔을 때 그때 좀 특이한 일이 있고 좀 그런 자리여서 저도 몇십 년이 그때 90 몇 년대야? 92, 3년도 그 정도 격인 것 같은데 다 기억나요. 딱 그 자리 장면만 일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일이 있거나 뭐 긴장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호텔 룸 나이트하고 일반 나이트하고 룸빵하고는 다릅니다. 룸빵은 남자가 없죠. 마담이 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전무가 있겠죠. 예. 그리고 마담 밑에 새끼 마담이 있고 남자라고는 전무 정도 하고 진상 처리반이야 전화 땡기면 바로 오니까. 그리고 웨이터 보조가 있죠. 그냥 웨이터 보조 역할하는 친구가 있죠. 와서 뭐 술 나르고 뭐 재떨이 비우고 하는 친구만 있지 웨이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 웨이터 보조 역할을 하는 남자만 있지. 그럼 호텔 룸나이트는 멤버 위주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라마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대학생이 가던 데가 아니에요. 술값도 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직장인들 회식하거나 직장인들이 와서 1층 플로어에서 그냥 춤도 추고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1층 테두리로 이제 룸이 있고 2층에서 그건 잘 안 나왔는데 2층에 가면은 베란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기만 전문적으로 다녀요. 그러면 마담이 하나 있었나? 하여튼 여기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주로 있지 그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2차를 뭐 이렇게 이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쇼부를 보거나 아니면 미리 웨이터한테 뭐 멤버한테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저기 그겁니다. 마담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출근할 때 봐요. 멤버가 전문화 이렇게 봐서 외모가 안 좋거나 뭐 그러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요. 옷은 여기 있고 들어올 때는 진짜 그 화장도 안 하고 별로 얘들 화장 거의 안 해요. 많이 세게 안 해요. 얘네들은 술집 그 하는처럼 안 합니다. 행동을. 그리고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 물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양재택 검사를 만난 거죠. 동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런 소문이 있다고 줄리라고 얘기도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기자하고. 그리고 뭐 검사랑 동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뭐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이제 하는 건데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정확히 말한 사람들을 전부 다 고소를 한다든가 뭐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빙빙 돌려서 딴 얘기합니다. 학교 학력 물어도 똑같잖아요. 딴 얘기예요.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고. 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을 벌고 부동산 투기다, 주식 조작이다 뭐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보면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뭐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어느 순간 되는 순간 성형은 뭐 늘 해왔던 거고 어느 순간 과거와의 단절을 딱 시켜버리죠. 이제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 조남욱 회장하고는 사업 뭐 비즈니스 관계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레벨이. 그러면 개명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뭐 저야 그럴 힘도 없지만
열린 공감에서는 뭐 그때 양재택 무슨 검사하고 뭐 그 엄마하고 무슨 뭐 해외를 같이 갔다는 둥 뭐 했는데 재판 도중에 까보니까 뭐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 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친척들은 갔다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뒷뼈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뭐 조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주민번호 바꿨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바꿨던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만 그랬던 거 아니냐?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숨기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물론 내세울 게 아니니까 학교도 따르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태권도 그분하고 앉았을 때 무슨 뭐 이 교수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 당에서 하는 거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야, 화르게 여성 만났는데 너 집이 어디니? 그러면 강남구 역삼동 뭐 백몇십 번지 몇 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 강남 살아도 강북 살아요 그러는 거고 조남 회장도 레벨이 있으니까 지금 뭐 앞으로 뭐 교수할 꿈이 있으면 그냥 교수라고 부르는 거야. 아 우리가 무슨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뭐 좀 뭐 알거나 좀 잘하는 친구한테 무슨 박사라고 그러잖아. 이 박사. 김프로. 아 김프로 그러면 전부 다 골프 프로야? 프로 아니어도 그냥 김프로가 불러주잖아. 그런 거 가지고 그 추접스럽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소설 영화 했지만 그 태양은 가득히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랑드롱 나오는 거. 거기에 리플리로 이름이 리플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허언증이죠.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이 되면서 엄청 많아졌잖아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TV 프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과거를 세탁하고 뭐 부인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모든 게 다 세탁이었다 뭐 어쩜 많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에 새거 셌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입벌구라고 하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치니까. 예? 저는 공주라고 합니다. 공포의 주둥아리. 근데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건데 주위에 있지 않아요? 이런 허언증 하는 애들? 저는 바로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말번지가 셉니다. 말번지가 이런 애들이 말번지가 세고 대차게 말을 해요. 세상 나면 어려워서 고민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저기 누구 알고 무슨 뭐 이딴 식이죠. 에? 이 엮이면 코 끼면 잘못하면 노예되는 거야. 이런 애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람한테 밀고 땡기면서 그러니까 요거 저기 태권도 했던 그분이 그랬잖아요. 무도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봤을 때 이거 신기는 애가 왜 나왔지? 이거 얼굴 커가지고 성형에 다 깎아버려서 그런 거지. 그때는 과거 얼굴 알지 지금 얼굴은 그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휘어 잡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하면 튕겨버리고 뭐 아님 말고 약세를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그러면 다 걸리냐? 절대 다 안 걸리죠. 사람들이. 이런 애들 주위에 친구 없어요. 왜? 지나고 나면 다 아니까. 근데 전락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사기꾼에서 깜빵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도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자기도 상품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상 다 돌고 돈다고 지금 학령 문제 나왔을 때 조국 그랬죠. 예? 사람들 다 얘기하시지 옛날에 그 신정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신정아 큐레이터 아니에요 미술계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뭐 변 무슨 뭐 비서관 나오고 청와대 그것도 이거 윤석열 이 사람이 이거 수사했 때문에 뭐 어젠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하더만 진짜 이게 사과하는 태도 보면
에? 아, 미안하다, 씨발로만. 이게 사과냐, 이게? 어? 이건 친구도 안 받아줄 사과라네요, 국민한테. 그리고 뭡니까? 나와서 사과하기 전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연기라도 침통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하고 뭐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인사를 수인사 뭐 눈인사 나누면서 덕담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진행하는 놈이 보좌하는 놈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저기 질문 안 하는 거로 하자고. 그러면서 사과를 그따구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국민의 눈높이? 난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을 그러니까 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빼곡고 힘없고 권력 없는 놈들은 아무 자기들은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 나 같은 놈이 했으면은 주가 조작했으면은 당연히 깜빵 보내고 너 같은 새끼는 뭐 인간 쓰레기 놈 개 족 같은 소리 할 텐데 지들이 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할 일이 없는데 니들이 하도 앵알대니까 그때 개 사과하듯이 사과하니까 그냥 받아 처먹어라 또 이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은 그것밖에 안 봐.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국민이라는 게 나이가 뭐 깐나이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도대체 뭔데? 어리숙하다는 얘기야?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야? 족밥이란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원한 족밥. 한 번 족밥은 영원한 족밥. 국민. 맨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조지나 건빵이다.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키가 작냐? 키가 작아서 키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러냐? 아니면은 인물이 떨어져서 그러냐? 배운 게 없냐? 왜 그러냐? 똥을 네가 나보다 몇 톤 더 쌌냐? 왜 그러냐? 씨발놈들 맨날 국민의 높이 왜 국민의 높이는 잘못됐다 그거지. 족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옛말에 백 없는 놈은 빽하고 뒤진다고. 아, 나 진짜 나 죽기 전에 빽빽빽 하다 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승질나면. 그잖아. 가는 순간 기력이 남아서 마지막에 할 말은 별로 없고 내 성질에 그냥 빽빽빽빽 이럴 것 같아. 그때 또 딸년 또 속창활이 없이 또 아이고 아빠 저 백 안 사줘도 돼요 뭐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이 나갔나 봐. 아빠가 왜 백을 찾아. 안 그랬으면 좋겠다. 백이 없어서 스카이를 못 나와서 씨발 내가 또 스카이 애들한테 지진 않았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백이 없지. 뭐 선배가 있냐 뭐가 있냐. 내가 줄리라고 뭐 그래 너 저 김건희한테 답을 알려줄게. 그때 사과를 이렇게 했잖아. 사과를 돌사진의 사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사과나무로 돌렸지. 그 다음에 사과를 걔한테 줬지. 근데 그걸 지하에서 줬잖아. 같은 아파트 지하에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과 귀신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과 귀신이 계속 붙어 다니잖아. 사과. 아마 내년까지 계속 그럴 걸,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원위치를 시켜. 사과 나무를 심어. 사과 나무를. 그리고 사진에다 올려. 내가 보기엔 그러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사과 귀신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